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삼성과 현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류 문화로 세계 시장을 지배해가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국산 무기를 대량 수출한 데 이어 이제는 전쟁으로 자원이 부족해진 유럽에 에너지 공급을 위한 LNG 운반선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반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말 설명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성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뤄낸 만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경제는 거품이다, 샅샅이 파헤쳐보면 군사력은 형편없다, K-팝은 한국이 꾸며낸 여론전의 결과라는 등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국군의 해외 첫 파병인 월남전 당시까지는 우방국인 미국의 장병들마저 한국군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괜히 발목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실제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한 장군은 한국군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들어 자신의 관할 지역에 한국군이 참전하는 것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면서 우리나라 국군은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파병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직접 전쟁을 치르고 있던 미군의 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남베트남 주둔 미군 제1야전군 사령관 스탠리 라슨 장군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한국 육군 1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여단이 참전한다는 소식에 한국군 발목을 붙잡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스탠리 라슨 장군은 태평양 전선에 참전해 2차 세계대전 당시 과달카날 전투 등을 거친 실전파 군인으로 미 국방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휘관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한국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한국군은 체계가 잡힌 군대가 창설된 지 20여 년도 되지 않았고 전쟁을 겪긴 했지만 해외 파병 경험이 전혀 없다. 한국군은 육군 참모총장의 연령이 40대 초반이고 사단장의 연령이 평균 30대 후반으로 짧은 경력으로 인해 실전에서의 지휘 역량이 의심된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8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에 비해 한국군은 최종 학력이 초졸인 병사가 47%에 달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낮아 병사들의 전투 능력이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다른 파병국인 태국, 필리핀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고 장비 수준이 열악하다. 다시 말해 우수한 장비와 군사력을 갖춘 연합군도 보전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에 6.25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나라에서 파병을 온다니 스탠리 라슨 장군으로서는 별 기대가 없었고 오히려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던 만큼 국군 파병 초반에는 한국군에 대한 지원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미군은 베트남전 기간 동안 동맹군에 M16을 보급하였는데 M16의 수량이 부족하므로 태국이나 필리핀에 M16을 먼저 주고 한국군에게는 그보다 못한 M14 소총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까지 있었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미군 내부에서 M14를 한국군에 보급하게 되면 안 주는 것보다 못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한국군은 파병 4년이 지나 후순위이지만 M16을 받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해병대가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고 북베트남의 호찌민이 한국군을 만나면 후퇴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짜빈동 전투 당시까지도 한국군의 개인 확인은 M16 보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M1 게런드 혹은 M1 카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초창기에는 미군의 헬리콥터나 포병 지원을 잘 안 해준 데다 한국군에게 주둔 지역을 넘기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1968년부터 한국군이 미군보다 공세적 포발작전을 더 많이 시행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예상밖의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스탠리 장군과 연합군이 가진 한국군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합군이 12년간 공략하지 못한 공산군의 요새를 우리나라 해병대가 2시간 만에 점령하면서 국군의 전투력을 과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프랑스 언론 르몽드에서는 이 전투에 대해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과 월남군, 미군에게마저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단 2시간 만에 점령했다. 대체 우리 연합군에게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라는 보도를 냈을 정도였습니다.
또 당시 전투에서 한국 해병대는 교신을 단 3번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가 적발견 전투 돌입, 두 번째가 고지 점령, 세 번째가 상황 종료 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교신은 후에 해병대 슬로건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서원노라, 이겼노라, 돌아왔노라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파병군이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전투력을 보인 결과 한국군은 전투부대 파병 4년 후인 1969년부터는 대부분의 장병이 M16을 보급받았고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또 초창기에 한국군 파병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스탠리 장군의 평가도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한국군의 전투를 모두 지켜본 스탠리 라슨 장군은 베트남전 저서인 베트남전 동맹군 기여를 지필하면서 한국군이 보인 전투 능력에 대해 한국군은 게릴라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투에 임할 때 용맹했으며 효과적인 전투를 했다. 전투 상황에서의 호전성은 미군 내 최고 자질을 가진 병력들을 방불케 했다. 젊은 장교들은 효과적으로 작전을 구상했고 특히 전투 상황에서 판단이 신속하였다. 한국 육군 맹호와 해병대 청룡은 매우 우수한 부대였으며 1966년에 적들이 가장 공격을 꺼렸던 곳은 한국군의 키논 지역뿐이었다. 한국군 병사들은 체력적으로 매우 특출했고 특히 험지 돌파에 있어 모든 동맹국 병사들보다 우수했다. 수색 작전에서 철저하고 일사불란했으며 평소에도 체력 단련에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극도로 우호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스탠리 라슨 장군은 훗날 전역한 이후 서울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을 방문해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두려움을 몰랐는데 서울의 빠른 발전을 보니 다시금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연합군 지휘관들을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로 베트남전 당시 우리나라 국군의 활약은 대단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2010년대 후반부터 주변 국가들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류에 대한 의문과 평가 역시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10명 중에 6명이 한류는 반짝 열풍이라거나 몇 년 안에 인기가 끝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영화, 드라마, 아이돌 등에서 한류의 인기는 더욱 커져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제는 한류를 대세라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뜨리고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